수직선상의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 건데, 자, 첫 번째 경우 두 점 모두 0보다 클 때, 자, 요 길이 얼마지? 요 길이 얼마지? x2지, 그지? 자, 요 길이는 x1이지. 자,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2에서 x1을 빼면 되니까 x2 빼기 x1 나오지. 맞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자, 요 길이는 x2고, 자, 요 길이는 x1이지. 마이너스 x1이지. x1이 음수니까.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2에다가 마이너스 x1을 더해주면 되니까 x2 마이너스 x1이지. 맞지? 자, 세 번째 경우 둘 다 0보다 작을 때, 자, 요 길이는 마이너스 x1이고, 자, 요 길이는 마이너스 x2지. 자, 그 A, B 사이의 거리는 마이너스 x1에서 마이너스 x2를 빼주면 되니까 또 x2 빼기 x1 나오지. 맞니? 자, 따라서 수직선상에 위치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들의 위치에 관계없이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주면 된다. x2 빼기 x1.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서 수직선상에 위치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근데 만약에 x1과 x2의 대소관계를 모르면 그냥 값을 양수로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순서 관계없이 빼서 절대값 실어주면 된다. 이해되니? 자, 위의 경우처럼 x2랑 x1과의 대소관계가 주어지면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대소관계가 없다면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모르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값을 양수로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순서 관계없이 빼준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면 돼. 이해되니? 그래서 절대값이 수직선상에 위치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의미를 갖는다. 절대값이 수직선상에 위치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의미를 갖는다. 자, 예를 들면, 자, 절대값 x 빼기 1이 3이래. 자, 절대값 x 빼기 1이라는 것은 수직선상에 위치한 두 점 x랑 1 사이의 거리지. 그럼 x와 1 사이의 거리가 3이라는 말이지. 그 말은 x가 1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이라는 말이지. 자, 1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인 점, 오른쪽으로 3, 4가 있고 왼쪽으로 3, 빼기 2가 있지. 맞아? 따라서 x값이 얼마 나온다? 4 또는 빼기 2 나온다.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 자, 절대값 x 빼기 2가 5래. 자, 절대값 x 빼기 2는 수직선상에 위치한 두 점 x랑 2 사이의 거리지. 그럼 x랑 2 사이의 거리가 5라는 말이지. 그럼 x는 2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인 점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가능한 x가 얼마? 2에서 오른쪽으로 5 떨어진 점 7, 2에서 왼쪽으로 5 떨어진 점 빼기 3. 7이랑 빼기 3이 가능하지. 나. 자, 절대값 x 빼기 1이 3보다 작대. 자, 그러면 x가 1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다는 거지. 자, 1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이 되는 점은 4랑 마이너스 2가 있지. 1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해되니? 정리하시게. 수직선상에 위치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다면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고 배속거리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값을 그냥 양수로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순서 관계없이 빼서 절대값 지어주면 된다. x2와 x1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절대값이 수직선상에 위치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분류 기준도 이해되지? x1이랑 x2가 수직선상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위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세 가지가 있지. 둘 다 모두 0보다 클 때, 한 놈만 0보다 작을 때, 둘 다 모두 0보다 작을 때. 그 각각에 대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더니 전부 다 어떻게 나왔다? 큰 놈 빼기 작은 놈으로 나온다. 수직선상에 위치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서 구한다. 배속 관계를 모르면 값을 양수로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냥 순서 관계없이 서로 빼서 절대값 씌운다. 알겠지? 이번에는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보여볼게. 자,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는데, 자, A의 좌표는 x1, y1, B의 좌표는 x2, y2.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AB 길이를 구할 거야. 오케이? 자, A에서 x축,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릴 건데,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는 x1, 0이지.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는 0, y1. 자, B에서도 동일하게 x축과 y축에 모두 수선의 발 내릴 건데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는 x2, 0,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는 0, y2지. 자, 선분 AB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선분 AB 길이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든다. 직각삼각형 만들면 뭐 쓸 수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요 성분의 길이 얼마야? 수직선상에 위치한 두 점 x1, x2 사이의 거리 큰 놈 빼기 작은 놈에서 x2 빼기 x1이지. 자, 그러면 요 성분의 길이도 x2 빼기 x1이지. 자, 만약에 x1과 x2의 대소관계를 모른다면 어떻게 써주면 돼? 절대값 x2-x1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자, 요 선분의 길이는 수직선상에 위치한 두 점 y1, y2 사이의 거리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서 y2 빼기 y1. 요 선분의 길이도 y2 빼기 y1. y1과 y2의 대소관계를 모르면 절대값 y2 빼기 y1이라고 쓰면 되겠지. 맞지?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AB 길이는 이 직각삼각형의 뒷변에 해당되지.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선분 AB 길이의 제곱은 입변 길이의 제곱 더하기 OP의 제곱. 맞지?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다. 자, 평면 위에 위치한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한다? x좌표끼리 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떼서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 씌운다. 자, 이거 빼는 순서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다. x2 빼기 x1의 제곱이나 x1 빼기 x2의 제곱이나 값이 동일하지. 얘도 마찬가지. y2 빼기 y1의 제곱이나
y1 빼기 y2의 제곱이다. 값이 동일하지. 빼는 수는 중요하지 않다. 평면 위에 위치한 두 점 사이 거리 x좌표끼리 빼서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다?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생겼지. 맞아? 평면 위에 위치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의 생김새가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생겼지. 그럼 이걸 이용하면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의 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평면 위에 위치한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해석할 수 있겠지. 예를 들면 만약에 루트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라는 무리식이 있어. 자,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평면 위에 위치한 두 점 x, y랑 0, 1 사이의 거리라고 해석할 수 있지. 이해되니?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은 평면 위에 위치한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해석이 가능해. 오케이? 정리? 절반 했다. 오늘 아주 기분 좋을 거야. 인상 쓸 일 없어. 편안해. 너 가방 바꿨지? 아, 예리하지? 나 알아봤잖아, 바로. 원래 가방은 핑크색이었거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 이 정도는? 그치? 자, 그러면 다 적었나? 여기 다 적었어? 내분점, 외분점까지 하고 문제 풀게.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읽는 방법을 공부할 거야.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읽는 방법. 자, 먼저 선분 위에 있는 점을 읽는 방법. 선분 위에 있는 점을 읽는 방법을 내분점이라고 한다. 자, 선분 AB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선분 AB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자, P로부터 두 점 A, B에 이르는 거리의 B가 각각 M 대 N이면 점 P를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불러. 선분 AB 위의 점 P에 대해서 점 P로부터 두 점 A, B에 이르는 거리의 B가 M 대 N이면 점 P를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한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니? 선분 AB 위의 점 P에 대해서 P로부터 두 점 A, B에 이르는 거리 B가 각각 M 대 N이면 점 P를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이 내자가 안내자거든. 선분 안에서 선분을 분할한다고 해서 이름이 내분점이야. 선분 안에서 선분을 분할한다고 해서 이름이 내분점이야.
그러니까 내분점은 기본적으로 선분 안에 있어야 되지. 선분 위에 있어야겠지. 맞아? 이름으로부터 조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 내분점의 좌표는 이렇게 구한다. 자, 분모에는 내분하는 비율을 더한 값을 써주고, 분모에는 내분하는 비율을 더한 값을 써주고, 분자에는 뭘 쓸 거냐면 크로스 합을 쓴다. 무슨 말이냐면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서 더한 값을 쓰는 거야. m 곱하기 b 더하기 n 곱하기 a 값을. x좌표의 분자에는 m 곱하기 b의 x좌표 더하기 n 곱하기 a의 x좌표, m 곱하기 b의 x좌표 더하기 n 곱하기 a의 x좌표. y좌표의 분자에는 m 곱하기 b의 y좌표 더하기 n 곱하기 a의 y좌표. 이해되니? 공식도 외워줘야 돼. 일단 내분점의 독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내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니? 등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점 8개가 있어. 등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점 8개. 자, D라는 점이 선분 AD에 몇 대 몇 무슨 점인지 한번 구해볼게. D라는 점이 선분 AD에 몇 대 몇 무슨 점인지 구해볼게. 자, 이 B라는 점은 선분 AD 위에 있지. B라는 점은 선분 AD 위에 있지. 무슨 점? 내분점이다. 자, 몇 대면 내분점인지는 어떻게 확인한다? 이렇게 B로부터 두 점 A, D에 떨어진 거리 B를 통해서 확인한다. B로부터 두 점 A, D에 이르는 거리 B를 통해서 확인한다. 몇 대 몇이야? 1대2지. 1대2 내분점이다. 네? 자, 이번에는 C가 AF에 선분 AF에 몇 대 몇 무슨 점인지 구해볼게. 자, C는 일단 선분 AF 위의 점이지. 그럼 선분 AF의 내분점이겠지. 자, 몇 대 몇 내분점인지는 어떻게 확인한다고? C로부터 두 점 AF에 이르는 거리 B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했지. 자, C로부터 AF에 이르는 거리 B를 확인해볼까? 몇 대 몇이니? 2대 3이지. 2대 3 내분점이다. 네? 한 번 더. 자, 2가 자, 선분 DF에 몇 대 몇 무슨 점인지 구해볼게. 자, 2는 일단 선분 DF 위의 점이지. 그럼 선분 DF의 내분점이겠지. 자, 몇 대 몇 내분점인지 어떻게 확인한다고? 2로부터 두 점 DF에 이르는 거리의 B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했지. 두 점 DF에 이르는 거리 B가 몇 대 몇? 1대1이지. 1대1 내분점이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여기까지 정리. 자, 내가 아까 처음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 직선 AB 위에 점을 읽는 법을 공부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첫 번째, 선분 위에 있는 점을 읽는 방법이 내분점이다. 알겠지? 선분 위에 있는 점을 읽는 방법이 내분점이야. 선분 위에 있는 점은 이제부터 내분점이라고 읽어야 돼. 배웠으니까.
정리 중요하다. 이 1단원 못하면 다 무너져. 뒤에 직선 원방 전부 다 들어오기 전까지. 좋다. 인원 수 소수 정리 5명 다 좋고. 아 너무 좋은데 진짜로. 아 좋다. 5명. 근데 원래 전에 학원에서 맨날 8명으로 수업했는데 최대 8명. 보통 5명에서 8명 사요. 한 반에. 네, 일요일반 너무 많긴 해요. 근데 또 저기 특강 수업하다가 1월반 가니까 또 괜찮은 것 같고. 특강 30명씩 들어가니까. 됐나? 열차에 집중하고 있는 거 맞지? 네. 자 이제 외분점. 자, 우리가 외분점을 공부하면서 선분 위에 있는 점을 읽는 방법 공부했지? 그럼 이제 뭘 공부하겠어? 선분 연장선 위에 있는 점을 읽는 방법 공부하자. 오케이? 선분의 연장선 위에 있는 점을 읽는 방법. 그게 바로 외분점이다. 자, 선분 AB의 연장선 위의 점 P에 대해서 선분 AB의 연장선 위의 점 P에 대해서 점 P로부터 두 점 A, B에 이르는 거리의 비가 각각 M 대 N일 때 점 P를 선분 A, B의 M 대 N 외분점이라고 한다. 선분 A, B의 연장선 위의 점 P에 대해서 P로부터 두 점 A, B에 이르는 거리의 비가 M 대 N이면 점 P를 선분 A, B의 M 대 N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됐니? 그 이름으로부터 이해를 해볼까? 그냥 밖과 외짝이지. 선분 밖에서, 즉 선분의 연장선에서 선분을 분할한다고 해서 이름이 외분점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 다음과 같이 구한다. 자, 일단 분모에는 외분하는 비율을 뺀 값을 써준다. n 외분하는 비율을 뺀 값을 써준다. 자, 그리고 분자에는 크로스 차를 쓴다. 내분점의 분자에 크로스 합을 썼다면 외분점의 분자에는 크로스 차를 쓴다.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서 서로 뺀 값을 쓴다. n 곱하기 b 마이너스 n 곱하기 a. 자, 그러면 외분점의 x좌표의 분자에는 m 곱하기 b의 x좌표 빼기 n 곱하기 a의 x좌표. 자, 외분점의 y좌표의 분자에는 n 곱하기 b의 y좌표 빼기 n 곱하기 a의 y좌표. 알겠니? 오케이? 자, 등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9개의 점이 있어. 아홉 개 맞지? 오케이. 9개의 점이 있어. 자, 또 읽어볼게. 자, B가 선분 EF에 몇 대 몇 무슨 점인지 보여볼게. B가 선분 EF에 몇 대 몇 무슨 점인지. 자, 일단 B는 선분 EF의 연장선 위에 있지. 무슨 점? 외분점. 오케이? 자, 몇 대 몇 외분점인지는 어떻게 구해? B로부터 두 점 EF에 이르는 거리의 B를 통해서 구할 수 있지. B로부터 두 점
2f에 이르는 거리 b를 더해서 3대 4대. 3대 4 내분점이다. 오케이? 자, 또 자, H가 선분 2F에 몇 대면 무슨 점인지 구해볼게. 자, H는 선분 2F에 연장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외분점이겠지. 자, H로부터 두 점 2F에 이르는 거리 B가 3대2지. 얘는 3대2 외분점이다. 되지? 또 뭐하지? 자, G가 선분 DI에 몇 대면 무슨 점인지 구해볼게. 자, G는 선분 DI에 위에 있지. 얘는 무슨 점? 내분점이지. 성분 위에 있지. 되지? 자, 그리고 G로부터 DI에 이르는 거리 B를 보면 DI에 이르는 거리 B를 보면 3대2지. 3대2 내분점이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자, 내분점과 외분점을 모조리 다 모아볼래? 머릿속에서. 자, 머릿속에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모조리 다 모아봐. 뭐가 되니? 직선 AB가 되지. 네? 자, 내분점과 외분점을 다 모아주면 직선 AB를 만들 수 있고, 실제로 그걸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기도 한다. 기하 시간에, 벡터 시간에. 그래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읽는 방법, 선분 위에 있는 점을 읽는 방법, 그게 내분점. 선분의 연장선상에 있는 점을 읽는 방법, 그게 외분점. 알겠지? 앞으로 선분 위에 있는 점은 내분점으로 읽어야 되고, 선분의 연장선 위에 있는 점은 외분점이라고 읽어야 돼. 오케이? 정리. 이거 집중이 안 되구나. 집중이 안 되구나. 뭐라고? 어? 최근 한번 썼었어. 언제 했어? 학교에서 학교에서 했어? 숙제처럼 내주는 거 있어. 이제 어디 좋지? 수업? 네. 어려운 거 없지? 네. 그지? 영재 이런 거보다 훨씬 행복하지?